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계속해서 32회 분들한테 합격 수기를 요 육성으로 좀 듣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평가사님 한번 모셔봤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32기로 합격하게 된 남상우라고 하고요. 저는 19년도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한 2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직장은 조금 은퇴를 하시고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스케줄을 좀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2년차들이랑은 중간 공백 기간이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공부 스케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19년도 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돼서 그해 시험은 보지 못했고 그때부터 동차를 시작해서 20년도를 1차 목표, 그 다음에 동차도 노리면서 21년도까지 하는 스케줄이었고요.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합반을 들으면서 기본 이론까지 듣고 문제풀이도 몇 가지 듣고 그 다음에 스터디 연기까지만 듣고 1차를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. 1차 붙고 나서는 다시 본격적으로 2차를 한 케이스입니다. 1차가 끝나고 나서 2차 공부 시작했을 때는 어떤 강의 위주로 조금 들으셨나요? 기본 강의는 전년도에 좀 들어두셨을 것 같아서. 사실 1차를 보고 회계가 제가 37.5점이 나왔는데 가채점이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발표가 날 때까지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. 시준을 한번 하다가 발표가 난 다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일단 파이널 스터디 같은 게 끝난 상태라서 기존의 작년도 문풀도 인강으로 좀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해만 2차를 좀 시험을 봤었고요. 그 다음에는 다음 연도를 위해서 신규로 나오는 문제풀이 스터디도 1기부터 쭉 했습니다.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하는데 이 강의는 보시는 분들이 조금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강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김상학 평가사님의 문제풀이 1일 거예요. 1부터 기출까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약간 실무에 대해서 감을 익혔다고 보면 되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답안지에 정말 필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독정을 19년도 초에도 했었고 1차를 보고 나서도 했었는데 제가 독정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었거든요.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거를 프린트를 받아서 했었는데 그게 가장 제 생각에는 가장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온라인 독종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학원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좀 없었나요? 습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항상 저는 오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. 그날에 나오는 그 독정회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하고 스터디하고 그 주에 나왔던 독정은 주말 안에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19년도에 종합반을 조금 들으셨다고 했는데 종합반을 들었기 때문에 장점 아니면은 오히려 종합반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점 그런 게 있었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.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반에는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머릿속에 좀 때려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점에서 그 종합반에 그냥 커리를 따라가고 있으면은 내가 모르든 알든 뭐 이게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단점은 딱히 없는데 그냥 뭐 시간 관리? 자기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커리를 좀 맞추기 힘든 그런 것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체적인 공부 방법을 좀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시리법 세 과목이 있잖아요. 2차에는 과목별로 좀 나는 공부를 이렇게 했다 이런 방법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실무는 양으로 좀 승부했어요. 저도 중급이나 기출 같은 거를 많이 풀었고요. 스터디도 많이 풀었고 타 학원에 있는 것도 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좀 양으로 좀 많이 했고요. 좀 후반으로 갈수록은 제가 좀 부족했던 게 초반에 개요를 짜거나 후반에 뭐 시상가에 조정을 하거나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예시답안을 좀 많이 보면서 제 거만의 목차를 만들려고 했고요. 이론은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이론서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론서가 솔직히 이론서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요약한 게 써보고 그걸 더 요약하면은 답안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론서를 좀 많이 보면서 그 앞뒤로의 내용을 좀 알려고 했고 이동하면서 저는 약간 이론에 대해서 이노트를 먼저 만들어서 그걸 좀 보면서 좀 많이 봤거든요. 손이 먼저 갈 수 있게끔 정의를 먼저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부를 했었고요. 법규는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 행정법이랑 개별법을 그냥 뭐 좌우를 따지지 않고 그냥 50%를 하면서 A급, B급, C급 나눠가지고 그냥 했었던 것 같습니다.
우리 시험을 공부를 할 때 평가사님들도 그러시고 항상 전략이 중요하다. 시험장에서 전략을 잘 세웠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내가 시험장에서 이번 기수 시험장에서 펼쳤던 전략이 있었다면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31회차에 그 2차를 봤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기출을 풀지도 않고 들어갔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 의해서는 실무는 무조건 네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. 시간 내에 풀어야 되고 이론은 많이 쓰고 논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. 그리고 법규는 많이 쓰되 판례를 좀 위주로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스터디를 하면서도 실무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분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그 100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순서도 많이 바꿔보고 가끔은 한번 틀려본 적도 있어요. 제가 이 정도면은 몇 점이 날라갈까. 일부러 스터디에서? 네.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무의 그 수업 32회차 때는 정말 100분 안에 들어오게 했고 이론 같은 경우도 저는 남들보다 많이 못 썼는데 20페이지 썼거든요. 좀 많이 쓰려고 노력했고 논점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라던가 아니면 뭐 스터디를 보다 보면 점수가 좀 낮게 나오면 뭐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 좀 대처했던 방안 같은 게 있었나요? 저는 스터디 점수가 좀 계속 떨어지는 케이스였는데 그냥 그 슬럼프 같은 게 오게 되면은 저는 그 주에 했던 거나 그 스터디 1기, 2기 끝날 때쯤에 했던 그거를 자료를 다 봤어요. 저는 독점도 했기 때문에 그 독서실에 보면 이렇게 프린트가 한 이만큼씩 계속 쌓여 있었어요.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. 그거를 보면서 어차피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나오고 다음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되니까 계속 보고 버리고 하면서 약간 슬럼프를 좀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부터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 실력도 좀 올라갔던 것 같고 극복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. 얘기를 쭉 계속 들어봤는데 공부할 때도 좀 큰 기복 없이 잘 해왔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전략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올해 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부분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분들 다 우리 수험생 분들일 텐데 수험생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친구를 많이 안 만들었어요. 그 이유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비교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 스스로는 자기 객관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스터디 점수가 낮더라도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그 자기 객관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모습을 좀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. 진짜 마지막으로 합격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오늘 이 자리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